경비행기가 여수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비행기 추락 지점이 민가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수산단 내 과적 차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 단속은 물론 과적 차량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이동과 소음 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피해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가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젊은 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광양 지역에서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통학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부지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행복주택.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해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7,800세대가 예정돼 있고 광양에서도 780세대가 승인을 받거나 후보지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부족이란 지적에 이어 부지 인근 교육기관의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차량 이동과 소음 등으로 통학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학부모들은 청년주택의 긍정적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부지 이전까지 요구해 공사를 앞두고 첨예한 대립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지 이전이거든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라라는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 또한 자꾸 이렇게 청원을 할 것이고 건의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광양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부지 제공 외에 행정적 개입을 할 수 없다 보니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이전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결정은 LH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한 주체로서 토지주택공사의 요청 당시 민원 발생 요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교육과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역시 이번 현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의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절충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좀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율이 좀 되려는지 저희도.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청년층 유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광양시.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을 두고 주민 불만이 점차 확산되면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광양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과적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등의 한계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과적 차량을 적발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길가에 멈춰선 대형 트레일러. 크레인의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되는 10톤짜리 무게추 4개에다 커다란 철제 구조물까지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무려 78톤이 넘게 나갑니다. 허용치를 30톤 이상 초과한 과적 차량입니다. 또 다른 트레일러는 수십 톤의 화물을 실은 채 그대로 도로를 달립니다. 10톤짜리를 몇 개 실은 거요? 이렇게 과적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한 해 5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이 4명에 불과한 데다 노점상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상시 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일단 차들이 안 옵니다.
그 단속 지역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먼저 그렇게 이제 뭐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과적 차량을 발견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작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적 트레일러도 수차례 요구 끝에 2시간 반 만에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항의 전화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 스티커 발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 같은 물적 피해에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승용차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제동 안 됩니다.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여수 시민의 생명권에 있어서 너무 하지 않냐 시청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과적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철강사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석 달 정도 운영해 오염물질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를 파악해 고로 내부 잔존가스 무단 배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라남도는 아직 환경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추후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여수 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 사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산단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자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사 과정과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측정 대행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총괄 책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오늘 측정 대행업체 대표 49살 김모 씨의 경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여수에서 훈련용 경비행기가 엔진 이상을 일으켜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민가가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 산 중턱에 낙하산이 펼쳐진 채 추락한 경비행기 한 대가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를 출발해 무안으로 가던 한국교통대학의 훈련용 경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멈추면서 추락했습니다. 낙하산 쏘아올리는 소리 뺑뺑 하고 그 소리 듣고 보니까 비행기가 중심을 못 잡고 이러고 있더라고. 경비행기는 비상시 낙하산에 매달려 하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덕에 폭발이나 파손 없이 불시착했습니다. 대학생 조종사 25살 이모 씨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깜깜하게 들어가서 그냥 바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낙하산 펼치게 되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냥 사실 저 혼자서 비행해서 동승자 없이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락 지점이 민가와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항공조사위원회는 사고가 난 비행기가 2016년 전남 무안에 추락한 경비행기와 같은 SR-20 기종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앞으로 시가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나 가축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부상 또는 사망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가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내년 10월 순천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박람회 운영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추진에 필요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지난 2008년 전국 평생학습 축제 이후 12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교육부 행사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울들목 조류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선박 충돌 사고로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는데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용 발전을 앞둔 지난해 10월 말 선박과의 충돌로 크게 파손된 울돌목 조류발전소입니다. 끊어진 수십 미터의 보행자용 다리와 구겨진 철제 계단 등 사고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 우려와 함께 울돌목의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류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해양연구원은 배상 책임을 둘러싼 선박 회사와의 소송 때문에 복구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복구 공사는 4월 중부터 들어갔습니다. 복구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걸릴 겁니다. 또 복구하면서 명량 대첩지를 상징해 해상 구조물을 거북선 모양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도군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발전소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진도대교와의 충돌, 해상 구조물의 태풍 피해, 그리고 지난해 선박과의 충돌, 조류발전소가 설치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민 관광지인 울돌목 일대 최대 골칫거리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관이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자 측에 조속히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고요. 향후에도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울돌목에 이어 진도 장족 수도에도 조류발전소 시험장과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비록 국가 사업이지만 지역에 돌아오는 이득은 전혀 없고 피해와 불편만 떠넘기는 조류발전소에 진도군과 주민들은 불만스럽다는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공지역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다문화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범 가정을 이룬 이민 여성과 가족 등에 대한 표창과 함께 국적별 가장 무도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또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는 사회적 화합으로 한층 더 단단해지고 지역에서 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취업 사기로 수배된 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 2017년 말부터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고등학교 동창 48살 황모 씨에게 여수의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경정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도피 자금을 빌려주고 도피에 도움이 되도록 지인을 소개했지만 30년 지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청사 방호를 이유로 일부 출입문을 폐쇄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명확한 배경과 목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여수시가 지난 4일부터 청사 보호를 이유로 시작한 출입문 폐쇄 조치에 대해 무슨 목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 조치가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농성을 시작한 4일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관련성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철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하나로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순천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코레일과 SRT,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 한국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현재 철도 사업 운영 구조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기업화된 부분을
국 공유화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용해로 설치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경제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경제청이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조사 자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경제청이 기업 유치 실적에만 급급해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고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